네, 이번 종목은 PNC테크입니다. PNC테크는 배전 자동화 기기. 아, 어렵다. 그쵸? 디지털 보호 계전기. 네, 좀 어렵죠? 예, 디지털 전력 기기를 제조하는데 제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배전 자동화 단말 장치라는 게 뭐냐면은 이 배전이란 뜻은 이 전력을 배분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변전소에서 전력을 각 가정 내로 이렇게 분산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배를 할 때는 효율적으로 분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을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게끔 그것을 갖춘 자동화 장치입니다. 이게 고효율, 지능형 이런 부분이죠. 지능형이라는 것은 어느 쪽에서 전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이 데이터에 쌓이면 그쪽에 좀 더 보내거나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주 거래처는 이제 한전입니다. 디지털 보호 계전기는 뭐다? 쉽게 말해서 우리 집에 그 두꺼비 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전기 회로에 과부하가 걸리면은 잘못 작동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를 차단하는 겁니다. 주 거래처는 한전인데 철도 쪽에서도 많이 쓰여요. 철도 쪽에서도. 그렇죠. 철도 뭐 전기로 가니까. 그리고 각 발전사 쪽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필수 장비입니다. 사실은 얘네들이. 자, 연간 실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매출액은 좀 들쑥날쑥했어요. 그쵸. 지난해하고 2018년도는 좀 안 좋은 모습이 있고, 매출액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고정비 부담 때문에 영업이익률도 함께 떨어졌다가, 올해 1분기 때 깜짝 놀라는 지금 수익성을 좀 보였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뭐 27%까지 올라갔어요. 그죠. 이 부분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좀 있겠죠. 분기 실적을 보시게 된다면은, 이렇게 27%의 올해 1분기에 나타난 것이, 보니까 굉장히 좀 이례적이네요. 그죠? 보면은 연간 단위로 쭉 보시면은 1분기 때 2018년도 1분기 때는 그래도 양호했고요. 이 4분기 때는 한꺼번에 비용을 털어내는 현상이 좀 일어나네요. 2018년도도 그렇고 지난해도 그쵸? 이때 비용을 한꺼번에 4분기에 털어놓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올해 4분기도 이런 현상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일단 1분기가 뭐 비교적 뭐 성수기, 비수기 이런 것들은 없네요. 수주기업이기 때문에 계절적 특성은 그렇게 특별히 드러나지는 않아 보이고, 일단 1분기에 수익성이 좋아진 것들, 이런 것들이 과거에 보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는 1분기 때 별로였죠. 그리고 2분기 때 좀 좋아졌는데 2, 3분기 올해 1분기에 일단 숙제를 좀 어느 정도 해놨기 때문에 2, 3, 4분기가 좀 여유로워졌네요. 2분기, 3분기도 이 정도의 수익성만 보이게 된다면은 전년 대비 실적 성장은 큰 폭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일단 부분별 매출, 어디서 매출액이 증가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일단 결과적으로 매출액은 무려 34%가 증가했어요. 합계 쪽에서. 굉장히 많이 증가했죠. 이 키높이로 보니까 안 보이는데 지난해 1분기와 올해 1분기와 비교했을 때 매출액이 34%가 증가했다는 거고요. 그럼 어디서 많이 팔렸나 보니까 주력 제품인 배전 자동화 단말기 쪽이 이제 매출 비중이 48%로 주력이죠. 이 두 개가 주력입니다. 이게 이제 16%가 증가를 했고, 디지털 보호 계전기 쪽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수주가 발생했습니다. 무려 145%의 매출 성장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이 매출 성장을 큰 폭으로 이끌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매출액이 34%가 증가를 했어요. 이제 수익성을 보겠습니다. 매출액이 34%가 증가를 했는데 영업이익은 그 10배인 351%가 증가를 했어요. 보니까 매출 원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가 됐네요. 그 지난해 1분기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게 78%였는데 이번에 58%를 뚝 떨어졌어요. 두 가지 요소가 되겠죠. 일단은 고부가가치 제품의 판매 비중 증가. 그러니까 마진이 높은 제품들의 판매 비중이 좀 증가했다는 게 있고, 두 번째 매출 증가에 따른 고정비 완화 효과. 그렇죠. 매출이 증가한다고 인건비가 증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34%는 굉장히 크게 증가한 거거든요. 손익분기점을 뚫고 그냥 지붕 뚫고 하이킥을 한 겁니다. 이 정도면은 굉장히 큰 실적이에요. 근데 보통 지붕 뚫고 매출액이 확 올라갈 때 비용도 함께 올라가야 되는데, 얘들이 이제 기술 집약적 기업이기 때문에 원재료에 대한 비중보다는 이제 인건비에 대한 그 고정비에 대한 절감 효과가 더 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높은 게 나왔습니다. 판관비는 대부분이 이제 인건비인데, 그쵸. 매출액이 증가하니까 인건비는 고정비니까 같이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판관 비율이 31%나 절감이 됐습니다. 굉장하네요.
2분기 매출액이 또 증가하게 된다면 이런 효과가 계속적으로 나오겠죠. 자, 비용을 보겠습니다. 비용 보니까 영업이익이 증가한 원인 중에 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원재료 사용액이 37%가 감소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고부가치 제품이 팔렸다는 얘기인데, 뭐냐면은 원재료는 제품을 하나 만들 때마다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원재료 사용액이 줄었다라는 것은 마진 높은 제품이 팔렸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원래는 37%가 증가해야 되는데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마진이 굉장히 크게 나왔고, 연구개발비 이것도 21%가 감소했죠. 연구개발비는 인건비입니다. 감소했고, 자, 종업원 급여 인건비가 12%가 증가했지만 12%가 증가했지만 매출 성장이 37%잖아요. 매출 성장에 비해서 인건비가 덜 증가했죠. 바로 이것이 고정비 완화 효과입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효율 있는 사업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앞으로도 좀 지속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죠? 자, 분기 주당 순이익을 보시게 된다면은, 네, 지난해 1, 2, 3, 4분기인데 4분기 때는 뭐 적자가 나왔고, 올해도 아마 적자가 나올 거예요. 근데 뭐 매년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리스크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일단 1분기가 굉장히 크게 했죠. 3분기가 좀 실적이 낮은데 1분기에 기록한 이 정도 실적을 3분기에도 보여주게 된다면은 전년 대비 실적 성장이 크게 일어날 걸로 좀 보입니다. 일단 1분기 비교해 보면은 전년 대비 170%의 순이익 성장이 있었습니다. 연간 주당 순이익을 제가 추정을 해봤는데요. 전년 그 분기 주당 순이익의 흐름을 좀 추정을 해가지고 보니까 올해는 한 이 정도 오를 것 같고, 그러면 전년 대비 성장률이 대략적으로 39%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일단 추정을 해봤습니다. 아직 1분기 데이터밖에 없기 때문에 2분기 데이터가 좀 더 나오게 된다면은 요 추정 실적에 대한 신뢰도가 좀 더 높아지겠죠. 자, 그러면은 이 기업은 추정 실적을 근거로 해서 PR을 추정해 보니까 올해 한 PR 10 정도로 낮아지게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과거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PR의 고점과 저점의 흐름을 보면은 이번 2020년도 기록할 추정되는 PR이 박스권 하단에 있죠? 저평가죠, 사실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적정 주가를 잡아보는데 적정 PR을 한 어느 정도로 잡으면 될까요? 제가 이제 평균값을 갖고 왔어요. 한 14배. 과거의 고점과 저점의 중간값. 이건 제외했습니다. 이건 뭐 실적이 안 좋았을 때 나온 거기 때문에 빼고요. 정상적인 실적과 정상적인 주가의 흐름을 보인 그 박스권에서 가장 중간값. 이게 이제 14배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도 추정 PR은 10배지만 목표 PR 14배로 잡았을 경우 지금도 14배네요. 지금 주가가 지금 PR이 14예요.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적정 주가로 제대로 잡았다는 얘기죠. 그렇게 된다면 올해 지금 만약에 사시게 된다면, 지금 가격에 사시게 된다면 약 40%의 기대 수익률이 존재한다. 이렇습니다. 재무안정성은 어떻습니까? 자, 부채비율이 13%에 불과해요. 보니까 원재료 사용에 대한 부담은 좀 적은 기업 같아요. 기술 집약적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력 IT 기업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면 원재료 사용 비중이 낮고 인건비에 대한 비중이 높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원재료를 사올 때는 부채하고 원재료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지만은 통상적으로 원재료 사용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부채 비율이 높아요. 왜냐하면은 원재료는 현찰 주고 사오는 게 아니거든요. 다 외상 주고 사옵니다. 그래야지 현금 회전율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부채 비율이 13%에 불과하고 유동 비율은 상대적으로 여유 있죠. 618%나 됩니다. 네,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네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무 안정성은 양호가 아니고 우수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 PNC테크였습니다.